안녕하세요. 부뚜막일경입니다. 오늘은 명절이 코앞이죠. 명절 밑반찬 4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래기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시래기는 삶은 시래기를 준비했고요. 500g을 준비했습니다. 시래기 500g은 삶은 시래기를 준비했습니다. 껍질은 부드러운 시래기 볶음을 위해서 껍질은 미리 벗겨뒀습니다. 여기서 4등분을 하겠습니다. 물기는 너무 꼭 짜지 마시고 이걸 볶아야 되기 때문에 꼭 짜면 볶을 때 탈 수가 있으니까 약간만 물기가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후라이팬에 웍에 볶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대파 한 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약간 어슷썰게 썰어 주시면 돼요. 반을 잘라서 썰어 주시면 됩니다. 대파가 없으시면 쪽파를 넣으셔도 되고, 깔끔한 시래기 볶음을 원하시면 이거 대파나 쪽파 안 넣으시고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썰어 놓은 4등분으로 썰어 놓은 시래기에 먼저 간을 해 보겠습니다. 식용유 3큰술. 식용유를 넣는 이유는 시래기에 약간 거친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볶음이기 때문에 식용유 3큰술을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1큰술, 미림 2개입니다. 국간장 2큰술 반입니다. 저는 보리새우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시래기 볶음하면 된장으로 많이 하시는데, 된장으로 하셔도 맛있지만 조금 색다른 그런 시래기 볶음을 위해서 보리새우를 갈았어요. 보리새우가 없으면 건새우가 만약에 없으시면 새우젓 2큰술 반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코인 육수가 없으시면 그냥 생수 하셔도 돼요. 1컵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거를 조물조물 묻혀 보겠습니다. 약간 물이 있어야 이걸 볶을 때 시래기에 그 양념이 쏙쏙 배이게끔 물을 약간 코인 육수나 생수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강불에서 먼저 볶겠습니다. 뚜껑을 좀 닫아 놓으시고 이게 이제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그때 같이 한 번 더 볶겠습니다. 강불에서 양념이 시래기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끔 조금 더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육수물을 부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육수물이 거의 쫄아들면 여기에 이제 아까 대파 썬 거 있죠? 한 대 이거를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대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보통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를 많이 넣으시는데, 저는 들깨가루 대신 콩가루를 넣으려고 해요. 날 콩가루의 고소한 맛을 위해서 이번에는 콩가루를 넣고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콩가루 2스푼 반입니다. 콩가루가 시래기에 고루고루 입히게끔 잘 볶아 주세요. 이제 시래기와 날 콩가루가 어느 정도 다 어우러지면 이제 들기름 2스푼 반을 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기름 2스푼 반에 통깨 반 스푼입니다. 이렇게 불을 끄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절 밑반찬 시래기 날 콩가루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콩가루의 고소함과 또 새우 가루의 개운한 맛과 시래기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날콩가루 시래기 볶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요즘 제철인 꼬막 달래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막은 1kg를 준비했습니다. 꼬막과 같이 들어가는 달래 50g, 이것도 총총 썰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 입맛을 돋우는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홍고추를 2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잘게 썰어 주시면 돼요. 씨는 빼지 말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버무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은 고춧가루 3스푼이에요. 간장 2스푼입니다. 멸치액 1스푼, 매실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미림 1스푼, 설탕
반 스푼, 올리고당 2스푼입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한번 섞겠습니다. 골고루 섞어 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다 섞어지면 꼬막을 1kg 준비했는데 이 살만 빼니까 35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재 보니까 350g이 됐습니다. 이거를 넣고 먼저 양념을 한번 입히겠습니다. 골고루 먼저 1차적으로 이 양념을 배이게끔, 꼬막과 양념이 배이게끔 한번 버무려 주세요. 그리고 아까 썰어둔 달래와 청홍양고추를 넣고 한 번 더 섞어서 무치겠습니다. 달래가 없으시면 쪽파를 넣으셔도 되고 대파, 흰대를 넣으셔도 되고 부추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달래가 향긋하잖아요. 달래를 넣어서 무치니까 정말 향긋하고 감칠맛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달래를 넣어서 이렇게 꼬막 무침을 해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무치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1스푼 넣으시고 통깨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통깨 1스푼입니다. 그래서 달래 꼬막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꼬막 데치는 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요리는 명절 세 번째 밑반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계란 연두부 장조림을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명절 음식에 기름진 음식이 참 많잖아요. 계란 연두부 장조림과 같이 드시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란은 미리 삶아 두었습니다. 반숙을 했어요. 1분 30초 정도 삶았습니다. 그리고 부재료를 썰어 보겠습니다. 청양고추는 청양고추 3개랑 홍청양 하나입니다. 또 반으로 잘라서 다져 주겠습니다. 장조림의 은은한 단맛을 위해서 양파 30g을 잘게 채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추 50g 준비했어요. 부추가 없으시면 대파나 쪽파 하셔도 되고 달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란 장조림이 들어갈 작물을 만들어 볼게요. 작물은 끓여서 하는 작물도 있지만 제가 오늘 할 거는 끓이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수를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 해물 다시 코인 육수를 하나 따뜻한 물에 풀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종이컵 1컵이에요. 간장 120g입니다. 설탕 하나, 생강즙 반 스푼, 즙만 했습니다. 미림 3스푼, 고추청인데 고추청은 제가 작년 여름에 만든 건데 만약에 이게 고추청이 많은 집에 없으실 거예요. 고추청 대신 매실청 하셔도 됩니다. 매실청 하나입니다. 저는 고추청 하나를 넣습니다. 올리고당 5큰술이에요.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게끔 한번 잘 녹여주세요. 이렇게 잘 녹으면 이걸 이제 준비해 두시고 여기 위에 이제 그릇을 준비해서 계란 위에 양념장을 붓겠습니다. 계란은 삶았는데 연두부는 양념장이 골고루 스며들게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또 반을 이렇게 뚝뚝 잘라주세요. 안 자르시고 그냥 드실 때 뚝뚝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썰어둔 부재료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연두부 대신 순두부 하셔도 되고 삶은 계란 대신 메추리알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곤약이 있으면 곤약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위에 다 올려주시고 아까 풀어놓은 골고루 섞은 작물을 위에 붓겠습니다. 그리고 통깨를 1스푼 올려주세요. 근데 이제 취향은 다 다른데 여기에 이제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참기름 1스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취향껏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요리 끓이지 않고 만든 계란 연두부 장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시간 좀 두셨다가 드셔도 되고 그냥
지금 드시면 아직 간이 서로 안 배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요리는 삭힌 고추 달래 무침입니다. 나물 반찬이 많이 있으면 같이 비벼 드셔도 좋고, 아니면 뜨뜻한 밥에 그냥 이 삭힌 고추 무침만 가지고 비벼 드셔도 참 좋은 삭힌 고추 달래 무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삭힌 고추는 500g을 준비했고요. 달래는 60g입니다. 이거를 제가 미리 한번 세척을 했어요. 물에 한 30분 담궈서. 그래서 짠기를 빼고 두세 번 헹궜습니다. 삭힌 고추는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서 채 썰면 됩니다. 달래 60g도 고추처럼 이렇게 다지듯이 썰어 주시면 돼요. 볼에 이런 넓은 유리에 이제 양념장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고추장 3큰술입니다. 듬뿍 3큰술이에요.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입니다. 설탕 1큰술 반, 올리고당 2큰술이에요. 식초 1큰술, 미림 1큰술입니다. 그래서 양념을 먼저 섞어 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이제 골고루 다 설탕이 녹여지면 이제 썰어 놓은 삭힌 고추를 넣겠습니다. 저는 이제 삭힌 고추를 했는데, 집에 혹시 간장으로 한 간장 고추 장아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간장이 있으면 고추장을 조금 덜 넣고 이렇게 양념을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념이 고루고루 삭힌 고추에 배이게끔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돼요. 조금 진한 맛을 원하시면, 저는 지금 고추장을 3큰술 넣었는데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썰어 놓은 달래 60g을 같이 넣고 다시 한번 버무리겠습니다. 달래가 없으면 부추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쪽파 이런 거는 하면 이게 금방 없어지는 음식이 아니고 조금 약간 장기간 있는 거니까 쪽파보다는 달래나 부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기름하고 통깨로 다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참기름 2큰술, 통깨 2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요리 삭힌 고추 달래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느끼한 음식이 참 좋은 삭힌 고추 달래 무침, 이렇게 해서 4가지 요리를 선보였는데, 정말 명절 되면 우리 주부님들 밑반찬이 많이 고민되시죠? 제가 오늘 선보인 4가지 요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 명절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뚜막 혜경입니다. 오늘은 김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제철이죠, 김이. 저는 곱창김을 준비했습니다. 곱창김 5장인데 제가 미리 좀 구웠어요. 곱창김도 되고 일반 김밥용김, 파래김 다 되는데, 이게 그램수를 재어보니까 곱창김은 3g 정도 되고 일반 김은 2.5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곱창김 5장인데, 만약에 집에 곱창김이 없으면 일반 김 한 8장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위생팩에 넣고 부시겠습니다. 이렇게 부순 김을 이 볼에다 담아 놓고 이후에 계란 2개를 넣겠습니다. 계란 2개를 넣어서 이걸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김하고 같이. 김하고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여기에 두부를 넣겠습니다. 두부 100g인데 렌지에 2분 정도 돌려서 수분을 뺐습니다. 이거를 김하고 같이 곱게 으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섞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김이 이렇게 불어오르거든요. 그럴 때까지 집에 있는 어묵 한 장 50g이에요. 한 장을 준비해서 돌돌돌 말아서 얇게 썰겠습니다. 당근 25g, 어묵하고 같은 모양으로
썰어서 다지겠습니다. 청양고추도 곱게 다지겠습니다. 약간 매운맛에 김하고 같이 넣으면 감칠맛이 극대화해서 이 매운 청양고추를 넣는데요. 만약에 아이들이 먹는다 이러면 청양고추 대신 다른 거 대처하셔도 됩니다. 뭐 맛살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새우를 곱게 다져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씨는 다 같이 넣겠습니다. 예, 매운 걸 원체 못 드시면 씨 빼고 그냥 고추만 다져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쪽파 6대 준비했습니다. 쪽파 없으면 대파 파란 부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달래가 또 많이 나오죠. 달래를 넣으셔도 되고 깻잎 있으면 깻잎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 20g입니다. 집에 팽이버섯 말고 느타리 버섯이나 새송이 버섯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김 불려둔 것 위에 방금 채 썬 모든 재료를 넣고 같이 섞겠습니다. 여기에 밑간은 다진 마늘 반 스푼. 다진 마늘은 꼭 넣어주세요. 이게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금이나 꽃소금이나 맛소금, 저는 맛소금 반 스푼 넣었습니다. 들기름 한 스푼. 후추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반 스푼이에요. 노란자만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를 같이 섞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섞으면 고루고루 양념이 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후라이팬에 동그랑땡 모양처럼 붙여 보겠습니다. 중약불에 잘 달궈진 후라이팬에 한 수저씩 떠서 올리겠습니다. 센 불에서 하면 금방 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중약불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 굽지 않고 김하고 다 구워서 였기 때문에 계란물만 익으면 금방 내시면 돼요. 이 어묵이 이렇게 저는 길게 썰었는데 이게 싫으면 채소처럼 곱게 같이 다져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김을 5장을 넣었는데 김을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김 구워만 드시지 마시고 김전 가지고 맛있는 명절 보내세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